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순서 한번 또 외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지식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네, 자연 스님의 신나고 가비우는 불교. 저희 자신감 첫 번째 순서는요, 자신감 뿜뿜입니다. 매주 한 가지씩 완전 호기심 돋는 주제를 골라서 저희 불교계의 지식 끝판왕, 이 문학계의 지식 히어로 자연 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흥미로운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스님 주제가 적힌 족자 좀 펼쳐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 이렇게 궁금해. 토종비결과 점 아마 이게 연초라서 네. 이런 주제를 정한 것 같아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딱 맞는 주제네요. 딱히 불교적인 거는 아닌데요. 그런가요? 딱히 불교적인 거는 아닌데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제가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전에 인도에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통 사정이 안 좋아서 기차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인도 갔을 때는 기차를 3번 탔는데 90년대 말이었어요. 그때는 8시간 기다렸고 10시간 기다렸고 12시간 기다렸어요. 와, 기차역 의자에서 기다리시는 네, 거예요? 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늦게 연착될 거면 차라리 어디 옆에 가서 있으면 안 되냐 이랬더니 인도 기차는 언제 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인도 기차는 되게 재밌는 게 공항하고 똑같아요. 미리 가야 돼요. 미리 왔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신기하다. 아니 중앙아시아에서는 비행기 그 공항 다 그래요. 미리 가면 앞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거기서 한 몇 시간을 두 번째 인도 갔을 때 몇 시간 기다린 적이 있는데 이제 가이드가 이제 좀 재밌게 해주려고 뭐 인도 점을 봐준다 이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호응을 하면서 나도 봐달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게 같이 간 스님도 봤었고요. 저만 안 봤습니다. 스님께서는 왜 안 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대충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저희랑 양반이 비슷하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점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 얘기를 하면 종교와 관계없고 결국은 자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상. 그리고 이제 연초에 1년의 일을 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양반이나 이런 좀 부잣집 같은 경우는 애를 임신했을 때나 아니면 태어났을 때 점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생을 다 봐버려요. 부처님 생애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아시타 선인에게 점을 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본 행직경에서 상사 점간품이라 그래서 점을 보는 품. 그다음에 아시타 선인 품 이렇게 하고 2개의 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을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안 죽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일찍 죽는 예, 경우가 예.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점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은 통계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통계를 못 내는데 그 옛날에 누가 통계를 냈겠어요.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점은 그래도 이렇게 주역 뭐 이런 것은 통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주역은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가요? 그거는 랜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점이 계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는 어때요? 사주. 그러니까 사주팔자. 이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점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점성술이라고 해서 별자리를 보는 거예요. 점성술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별성자군요. 보는 네. 별을 봐야 되는 이유는 대상무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 별을 보고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걸로 날씨도 알고 방향도 알고 그러면서 그 기상 변화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어떠한 운명 이런 거를 좀 예측해 보는 거기서 제일 오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동아시아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점을 별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별 보고 다닐 일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지형 구분을 산이나 이런 땅 위에서 구분을 하지 별을 보면서 방위를 구분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일을 할 때 농경사회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지면 모든 일이 바로 끝나니까 들어가요. 별게 별을 볼 없어요. 일이 없죠. 별 보면서 별숭배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 상대적으로 낮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칠성 같은 그런 별숭배는 있어요. 기본적인 별숭배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사주라고 하는 걸 보고 그건 연월일시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별자리 점을 보는 거죠. 황도 12궁에 맞춰서 뭐 물병자리 무슨 뭐 사자자 물고기 자리 개자리, 그다음에 뭐 그런 네, 것들을 사수자리.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별을 그렇게 별자리로 만드냐면 그냥 무작위로 있을 때는 별 자체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이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별자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별자리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저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그런 그림이 나오지? 라는 하긴, 생각을 네, 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뭐 헤라클레스 자리 그러면 전혀 안 닮았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방위를 정해야 연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가는 상황이면요. 그걸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면 죽는 큰일 거죠.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미지를 만들어서 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러한 뭐 사주라고 하는 건 연월일시예요. 네. 연월일시. 그 네 가지 큰 기둥이라고 해서 기둥 주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월일시 네 가지 숫자가 네 가지 큰 기둥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각- 인생을 관장하는. 각 아. 연월일시마다 두 글자씩이 있어요. 올해가 무슨 년이지요? 기해년? 기해년. 기해년. 그렇게 두 글자. 그 다음에 달에도 두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에도 두 글자가, 시에도 두 글자가, 그러면 사주 팔자가 팔자. 되는 거예요. 네 그건 가지 농경사회에서. 기둥과 여덟 가지 그죠, 글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조합시켜서 이제 보는 게 사주. 사주. 사주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의 기본 베이스는 이제 뭐가 깔려 있냐면 십간 십이지. 십간? 적어왔습니다. 십간 십이지. 십간 12지. 그래서 십간이라고 하는 거는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네. 십이지라고 하는 거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는 네, 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서상으로 결합시키고 네. 이거를 그냥 1대1 대응시키는 게 아니고 한 칸씩 띄어서 결합시켜요. 그러니까 돼지 띠면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네. 그 앞에는 정해년이었었어요. 아. 이거 바로 앞단계로 넘어가는 게 한 칸씩 음양에 맞춘다 그래서 한 칸씩을 띄어요. 그래서 12년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황금돼지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케팅이 네. 무한도전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계속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불국사에 뭐 황금돼지가 있다더라 그런 얘기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거는 지금 벌써 오래돼서 기억력이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가벌병정 무의경신임계를 각각 5행에 배속시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요즘 나오는 문화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걸 따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띠 앞에 색을 넣는 거는 요즘 나온 문화예요. 네. 요즘이라는 건 대략 언제쯤을 요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불과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정말 됐어요. 최근. 그전에는 띠 앞에 색을 붙이지 않아요. 색을 붙이는 경우는 백말띠. 백말띠 팔자가 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에서 이 금에 해당하는 경신의 백말띠가 말띠하고 겹쳐지면 들어가면? 백말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는 기해년이니까 기는 황색, 토. 네. 그래서 그래서 황금 돼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황금이고 그다음에 해 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년은 원래는 빨간 돼지였었어요. 근데 왜 그때 빨간. 황금 돼지 해라고 했는지 나 이해를 잘 못하겠네. 뭔가 좀 좋아 좋아 보여서 보여가지고. 마케팅하기 하지 좋으니까. 그리고 이걸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니에요. 이거는 뭐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왜 그러니까 약간 마케팅 차원에서 좀 마케팅하는. 속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빨간 돼지를 그냥 뭔가 좀 좋게 미화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모르겠어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십간십이지라고 이거를 순서상으로 해서 공통된 걸 빼면 60개가 나오는 거고 60갑자가 되는 거고 요걸 합치면 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가 되는 그래서 거죠. 12간지 간지난다 이렇게. 간지. 그거 재밌잖아요. 12간지가 60갑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간지, 그러니까 12지고 10간이고 그걸 합쳐서 그냥 간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은 계속 이 색깔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네.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가 토정 비결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들어가려고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점과 관련돼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10간 12지하고 관련된 육식갑자가 네. 중국 전통계 아니에요. 예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12지 중에서 각 동물과 그 한자가 맞는 거는 거의. 뱀사자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인도에서 오고 막 그랬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때. 그리고 그 뱀사자도 사실은 그게 상형문자 뱀사자고 우리가 사족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뱀사자를 그렇게 안 써요. 그 글자를 또 안 써요. 그래서 그게 외래문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아시아 전통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쥐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서자를 쓰지 쥐서자를 써서 서생원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네. 자자를 아들 자자를 쓰고 쥐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전부 다 글자하고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외래문화고 그게 불교를 타고 들어왔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요. 12지라고 하는 게. 네, 12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10간 12지가 결합돼서 사주가 만들어지는 건 당나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가 굉장히 우리 전통적인 거고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와 관련돼서 아무튼 들어온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통일신라 시대 때나 이런 걸 보면 이 12지가 무덤 주변에 이렇게 호석으로 그다음에 탑에도 있어요. 탑의 네. 기단부에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12지가 불교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약사경에 보면 12야차대장이라서 그 야차대장이 12지예요. 12신이에요. 그래서 호위하는 신들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요. 혹시 이 12지에 관한 내용이 중국에도 있나요? 중국에 있다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로 왔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교를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에도 이 12가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12지 진법 그러니까 12진법에 대한 거는 있어요. 12진법에 대한 거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은나라 때도 발견되는데 이런 동물하고 연결시키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동물하고 연결시키는 구조들은 전 세계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당나라 때에 완성된다 그래서 당사주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한 가지 그냥 생각을 해두시고 그 중에서 토정비결은 연월일시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연월일까지만 해요. 시는 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주가 되는 거고 정보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상세해지죠. 그래서 토정 비결은 토정 비결은 그냥 세 가지로 간략하게 돌리는 간략하게.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정 비결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와서 그래서 그냥 참고로 신비로워 보이는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네. 저도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봐주시는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 토정 비결이 뭐 그렇게 맞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토정이라고 하는 이지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만들어진 어떤 정초 세시풍속 비슷하게 되어서 정착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초에 1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좀 알고 방비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점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점에서의 핵심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네. 주역이나 이런 것도 배웠어요. 주역. 네. 주역이나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상수역이라 그래서 진짜 점을 보는 주역이 있고 하나는 교훈을 삼는다 그래서 의리역이라고 하는 주역이 의리역. 있어요. 의리역.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뭘 맞추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다음에 내가 조심하고 그래서 동양 점사에는 언제나 똑같은 게 나와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 100% 다 좋은 거 거의 없고요. 100% 나쁜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를 섞어요. 보통 한 7대3 정도로 섞습니다. 뭐가 7대3이나 6대4 정도. 이게 그게 좋은 좋은 게 내가 걸리면 좋은 게 7이 나오는 거고 안 좋은 게 3이 나오는 거고 뭐 보통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약간 그렇- 랜덤식이네요. 그렇게 걸려서 이제 사주 중에서 연월일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좋아도 너무 좋으면 사람이 이렇게 업돼 가지고
기분이 업돼서 오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걸어놓는, 안 좋은 걸 걸어놓는 거고, 너무 안 좋으면 사람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심해서 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점을 볼 때 여러분 점 봐보셨어요? 예, 저는 저는 안 봤습니다. 봐봤어요. 알파고시 점 보니까 보세요. 맞는 것 같은가요? 어디서? 아, 선생님,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전 이슬람교 신자인데 점이 금지돼 있어요. 그냥 방송 때문에 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점 보는 가게로 갔어요. 사주 카페였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 너무 유명하신데 뭐 여기 저기 이렇게 뭐지 졸업증들이 있고 한국에서 가신 예, 거죠? 한국에서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가봤더니 물론 방송용 때문에 딱 두 가지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조만간 너무나 큰 방송을 잡을 거다. 그리고 그게 이건가요? 자신감. 그리고 이거 전이었는데 그리고 2018년까지 여자가 생길 거다. 저도 무슨 말해서 여자 지금 이거 방송 나올 건데 제 장모도 이걸 볼 건데 했더니 결혼하셨을 때 애기가 하나 또 생겼나요? 아 이제 저는 그 얘기 그분이 그 말 듣고 아 혹시 같은 고향 사람이랑 결혼 안 하셨나요? 예, 제 집 사람이 한국 사람이 했더니 아 그러면 그 패턴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당신이 터키 여자랑 결혼했었다면 너는 이제 애인이 생길 거고 바람이 나올 거고 넌 너의 고향 밖에 있는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벗어난 거니까 바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2018년까지 무슨 예쁜 여자가 있으면 거기를 피하고 이제 2019년이에요. 이게 바로 그 어떤 점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 좋은 것을 미리 피해갈 예방할 수 수 있는 거예요. 있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교, 그러니까 절에서는 사주팔자를 잘 보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님이 또 사주팔자를 봐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이게- 점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불안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데요. 네. 사실 근세 인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대에도 발달된 인식 체계 속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방금 이슬람에서만 저러는 게 아니고 사실 불교도 그랬었고 유교도 공자가 아까 그 의리역 교훈으로 삼을 뿐이지 이 자체를 점을 치진 않는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척전법이라고 아세요? 동전 던져서 이렇게 하면 던져서 점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게 좋아하셨. 퇴계가 만든 거예요. 아. 그걸로 해서 사실 동전 앞뒤를 가지고 주역의 어떤 궤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대로 올라갈수록 점의 비중은 점점 좀 크고 그 다음에 후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비중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궁금해하는 건 다 맞고 굉장히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점을 쳐봤어요. 그것도 어떤- 점을 본 게 아니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다 쳐봤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네. 점을 결자를 쳐본다고요? 해볼까요? 언제 결자. 그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해서 깜짝이야. 구멍 이거, 보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손 미는 거 아. 이거 안 해봤어요? 가위바위보 할 때 이것도 이거 있어요. 이것도 뭐 이렇게 이게 이게 밀면서 두 종류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가위바위보 중에 뭐 낼지 팀이 있고 결정. 이렇게 하는 팀이 예. 이게 사실 이렇게 꽈서 뭐가 보여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친구들 항상 했는데 저는 그냥 이런. 그때 기분 난 대로 맞아요. 했거든요. 그게 준비 운동처럼. 어떤 자기가 의지하는 방향과 관련된 해석 방식이에요. 사실 스님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점에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신 걸로 그런 알고 게 있어요. 있는데요. 율장에도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어떤 상징을 통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불안할 대해서 때.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세 개의 경우 수 중에 뭘 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팔을 비틀어서 보면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가위인지 바위인지 본지 없어요. 내 단지 그 마음이지. 중에서 뭔가 내가 그 유사 형태를 내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맞네 틀리네 하고 있는 정도지. 그래서 그런 정도면 사실 점은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점에 어떠한 쾌가 나온 걸 가지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행가를 들었을 때 내 얘기 왠지 내 얘기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약간 범범한 얘기를 하면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이렇게 바위 같은 거 보면서 저거 사람 닮았는데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사자, 코끼리 뭐 의미부여하는. 별 다 있어요. 네. 거북이.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어떤 산이든 가도 좀 유명한 산에 가면 그걸 다 설명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그렇게 옆에서 사람이 얘기해줘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동조해주고 싶은데 참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익숙한 패턴에 불완전하고 규격화되지 않은 거를 맞춰보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범범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풀릴 거예요. 근데 고생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살면서. 그럼요. 네. 사실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재벌집 이야기들. 아들도 다 고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잘 이제 좀 이게 그렇게 맞추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안 맞으면 지금까지 문화로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맞는 확률을 가지고 쫓아간다는 건 뭐가 똑같은 거냐면요. 의학에 의지하지 않고 마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를 보면 암 말기 환자가 뭘 끓여 먹어요. 혼자서. 네. 그럼 나섰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런 확률은 다 존재해요. 근데 그쵸.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유교적으로는 그게 있어요. 언제나 반성하는 삶. 그래서 약간 점괘가 안 좋게 나오거나 좋게 나오면 그것을 이루려고 해서 노력하는 거고 안 좋게 나오면 그것을 반성해서 내가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이 고난을 극복하고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는 그런 쪽이 순기능이지 나한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점을 볼 필요도 없어요. 점이 100% 맞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점이 만약에 맞는다면 점을 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네. 바꿀 수가 없잖아. 바꿀 수가 없잖아. 그리고 진짜 점이 효용성을 발휘하면 안 맞는 점이야말로 옳은 점이에요. 안 맞는 점이 옳은 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 유용태 아나운서 점을 봤어요. 그래서 유용태 아나운서가 오늘 자동차 사고 나서 사망할 운이에요. 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말을 안 해줬으면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럼 아파트에서 내가 10층 사는데 안 나가. 자동차가 날라서 박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박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점은 안 맞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쵸. 진짜 점이라면 이렇게 안 맞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그게 거지. 맞는 맞아. 그렇게 해서 교훈 삼아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점점 긍정 쪽으로 가게 해줘야 되는 거지.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점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맹자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약함을 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이 약할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점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뭔가 결정해야 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점을 치시는 분들이 그걸 겁을 주는 거죠. 이걸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래서 부적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부 사찰에서는 그러면 천도제를 하라는 둥, 뭘 하라는 둥.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쪽 절에 가니까 천도제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게 된다고 가정하면 미리 해달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되면 돈을 준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일이 해결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성립이 안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가이드로서, 지침으로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둘만 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